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ken의 안보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전 재판이 끝나고요. 10시부터 딱 2시간 동안 12시간이 끝나고 그리고 오찬에 들어갔습니다. 오찬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금 인근 법원 인근에서 하고, 그리고 윤 대통령은 사저로 들어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재판은 2시 15분에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래서 말이죠. 이제 오전 재판, 제가 이제 오전 점심 때 간략하게 언급해 드렸는데, 전반적인 내용이 자세하게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드리겠는데요. 자, 오전 재판 무지하게 깐깐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열이 받쳤죠. 뭐 당연히 열 받을 수밖에 없죠. 심우정이하고 박선효 인간들이 내란 몰이 오동훈과 함께 이재명의 무슨 밀명을 받은 거 아닌가라고 의혹이 들 정도로 내란 수계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갖고 몰아붙여서 그걸 가지고 공소장을 만들어서 오늘 공소장 요지를 검찰에서 낭독을 했어요. PPT를 띄워가면서 낭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그 PPT 다 띄워봐, 한 장 한 장 조목조목 비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 42분간 이 PPT를 하나씩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길어지니까 재판장이 말을 끊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끊는 건 아니지만은 오후 재판 시간에 15분 정도를 더 드리겠다. 그래서 오전 재판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지금 그 재판장이 이제 제지를 하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느냐, 몇 분간이나 건넜느냐, 그러면서 내가 만든 PPT도 아니고 검찰이 만든 걸 갖고 얘기가 나오니까 좀 길어졌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초지종을 또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 방청석에서는 또 웃음이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재판장은 이 조희대와는 달리 좀 예의 바르게 재판을 진행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시종일관 지금 내란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그동안에 이제 헌재 재판 과정에서 자세하게, 그리고 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 반복하는 형식으로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윤 대통령이 꼼꼼하게 지금 하나의 이 검찰에서 그야말로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만든 PPT 자료를 하나씩 페이지마다 넘기면서 조목조목 비판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검찰도 이제 허가 찔린 것이다. 그리고요, 윤곽근 변호인이 이제 설명을 하다가 윤 대통령한테 발언권을 넘기면서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선 겁니다. 이것도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윤 대통령한테는 아주 이미 헌재의 탄핵 심판은 끝났지만은 이건 역사적으로 올바르게 정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오늘 직접 발언, 그리고 좀 길게 발언한 거, 이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요 내용을요 자세하게 여러분께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이제 오늘 홍준표 후보가 이제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의 출마 선언문 내용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홍준표 오늘 이제 후보의 출마 선언문 가운데서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제 선거구제에 대해서도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자, 그리고 핵능력을 갖추겠다라고 밝혔어요. 핵능력. 그래서 이제 핵능력을 갖추는 문제는 뭐 이거는 핵능력 갖추겠다는 얘기는 핵을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한마디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다. 저는 그래서요, 자체 핵무장은 저는 반대합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갖다 놓는 것까지는 저는 찬성을 해요. 그러나 핵을 우리가 뭐 알게 공공연하게 개발을 하든 뭐 사전에 몰래 개발을 하든 간에 절대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기본적으로 그런 NPT 조약의 그 정신으로 보나, 그리고 미국 정부의 정책으로 보나, 우리가 별도로 현재 비핵 국가인데 핵 국가로 간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핵무장은 저기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비판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침 오늘 말이죠,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 전에 이제 외교부에서 북핵 대사를 했는데, 이용준 이사장이 오늘 칼럼을 썼습니다. 자, 이용준이는 이제 그동안에 조선일보에 이제 칼럼을 정례적으로 쓰고 있어요. 조선 칼럼. 그래서 제목이 자충수가 될 수 있는 한국 사회의 공개적 핵 무장 논의. 그래서 이거는 뭐 몰래 개발하든가 해야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비교적, 솔직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침 홍준표 후보가, 자체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요거는 말도 안 되는 대안이다. 라고 제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용준, 저의 입장은 이미 뭐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용준 이사장은 저하고 이제 외교학과 동기동창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실력 있는, 북한 핵 문제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 국내에서.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그런 순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오늘 지금 전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오늘 분위기, 직접 발표하는 내용의 분위기를 보면은요, 한 장 한 장씩 PPT 자료를 넘겨서 반박에 나서가지고 검찰도 긴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PPT 6페이지를 봐달라. 그래서 해당 페이지에 적혀 있는 공소 사실이 왜 잘못됐는지 아주 조목조목 비판했고, 그야말로 이 코미디 같은 주장이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흔히 얘기하는 대로 박살냈죠. 박살냈어.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재판장이 오전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발언을 40분 정도 하셨는데, 오후에, 15분이 아니고 20분이네요. 20분 정도 더 드리겠다. 시간을 칼같이 끊자는 것은 아니니 준비해서 오후에 말씀을 해달라. 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오후에는 효율적으로 간소하게 해보겠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반박하려다 보니 시간이 많이 길어졌으니 좀 이해해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청석에서는 웃음소리가 또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서는요, 자택으로 복귀해서 오찬을 했고, 변호인단은 법원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재판은요, 2시 15분부터 다시 열리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오늘 첫 재판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제 공소사실 설명하면 피고인에서는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되는데, 생각보다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는 바람에 길어지고 상당히 격렬하게 진행이 됐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검찰도 놀래고 법원도 놀랬다라고 하는 지금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게 굉장히 뜨겁게 지금 진행이 된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검찰이 먼저 윤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라고 한 뒤에 윤 대통령의 국정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비상계엄의 사전 모의, 준비 상황을 쭉 설명을 하고, 피고인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 그래서 피고인은 또 우위법한 폭언에 따라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장제도 등 헌법과 법률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법률 기능 소멸을 목적이라는 게 이제 국헌문란이라는 얘기가 마찬가지죠. 그리고 검찰은요,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으로는요, 국회, 민주당사, 선관위를 지목하고, 피고인은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청구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피고인 측 모두 발언에서는요, 임각근 변호인이 공소 사실을 전체 부인한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윤 대통령이 잘 아신다. 그러면서 발언권을 갖다가 윤 대통령한테 넘깁니다.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발언 요지를 쭉 설명해 드리겠는데,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해제한 몇 시간 사건을 갖다가 거의 공소장에 박아놓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이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 초기 내란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공소사실에 반영이 많이 됐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검찰의 PPT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을 하고, 검찰 측 진술을 갖다가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에 나섰고요. 크게 손짓하며 발언도 했어요. 뭐 손짓하지 않을 수 없죠. 이렇게. 예, 얼마나 이게 열받으면 그러겠어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검찰은 작년 3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삼청동 안가 모임을 제시하면서 윤 대통령이 야당으로 인해 국정마비, 경제위기가 가중됐다고 생각해서 야당을 국가안보를 무협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하게 됐다. 이렇게 검찰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모의를 그때부터 했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열불이 나죠. 계엄 사전 모의라고 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그려왔다는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다. 계엄을 굿했다. 내란과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 정말 열받는 얘기죠. 그리고요, 또 검찰에서 김용현 장관을 국방장관에 임명하면서 사전 모의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계엄이라는 것은 늘상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또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민주당의 줄탄핵과 관련해서 김용현 장관에게도 11월 27일, 28일 회의에서 한번 보고 감사원장 탄핵을 발의하지 않으면 계엄을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준비시킨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야당 때문에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계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이 오전 재판에서 모두 발언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재판장이 오후에 20분 정도를 더 드리겠다. 이렇게 재판장이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본래 최상목이 조태열이 이런 사람들을 증인신문으로 부르려고 지난달 3월 24일 준비길에서 입장을 발표한 바 있는데 조 단장하고 김 대대장을 부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성현 수방사 조성현 대령 경비단장하고 특전사의 김영기 특전대대장을 오늘 증인으로 불러서 오후에는 이 증인의 증인신문도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대통령 변호인은요, 진행 관련 특정이 안 돼서 오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검찰 측에서 부득이 주 신문을 한다면 조 단장에 대한 반대 신문은 추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재판부는 그러니까 지난 기일에 분명히 최상목 조태일이 안 되면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려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출석 증인에 대한 주 신문은 진행하고 반대 신문은 변호인들끼리 의견을 정리하고 가급적 하시라. 이렇게 재판부의 지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재판부가 예의를 갖추되 원칙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원칙대로 진행을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코미디다. 그러니까 계엄이 사전에 작년 봄부터 준비됐다는 것은 코미디다. 이 얘기 하나 하고요. PPT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조목조목 반박한 거, 이게 되는, 요것이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반박하고 나섰다는 점. 자,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도 본인이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라고 물을 정도 되면 굉장히 거기에 지금 빠져 있다. 굉장히 몰두해서 반박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오늘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홍준표의 대선 출마 슬로건이요.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페북에 올린 글을 보면은요.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잘 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 강한 국가를 만들겠다. 제7공화국 선진대국의 기틀을 다지겠다. 예. 자, 그리고요. 이재명과 관련해서는요.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의 양자 대결이다. 이재명 정권의 정착력은 포퓰리즘과 국민 매수의 나라, 남미 최빈국 베네수엘라다. 그리고 비양심과 펜으로 얼룩진 나라, 청년이 젊어져야 할 피투성이 나라, 반칙과 불공정이 판치는 나라, 바로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미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홍준표 정권의 미래는 자유와 번영의 선진대국이다. 자유와 기회와 꿈이 넘치는 나라, 원칙과 공정이 바로 선 나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나라가 바로 홍준표 정권이 열어갈 세상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리고요.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전과 사범 비리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화려한 전과자다. 낡은 육공화국 운동권 세력이 벌이는 광란의 국회 폭거를 중단시켜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직속으로 개헌 추진단을 만들겠다라고 밝혔어요. 자, 그래서 개헌으로 육공을 넘어 제7공화국을 힘차게 열어야 한다면서 개헌을 통해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선진대국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일종의 이제 공약으로는요. 정치 복원으로 국민 통합을 하겠다. 그리고 상하 양원제를 도입하겠다. 중선거제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민관 경제부흥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했고 규제를 타파하고 초격차 기술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데 최소 5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 그리고 핵 능력을 갖추겠다. 이러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요, 지금 안보적으로 핵 공격, 핵 능력을 갖추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거는요, 여러 후보들 가운데서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제 홍준표가 유일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요, 지금 오늘 조선일보자 이용준 세존연구소 이사장이 쓴 자충수가 될 수 있는 한국 사회의 공개적 핵무장 논의, 이 제목에 다루고 있는데, 모든 핵무기 개발은 정보도 국민도 모르게 극비리에 추진됐다. 지금까지 보면.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대미문으로 미국의 양해와 묵인하에 공개적으로 지금 개발하겠다고 압박을 하는 건데, 한국의 안보를 고려해 볼 때 과연 미국이 용인하겠느냐? 이거 국제사회를 모르는 이런 비현실적인 가설이다. 유일한 방법은 극비리에 개발한 후 제재를 감내하는 길밖에 없다. 자, 앞에서 얘기한 내용 다 저는 이제 동의하고요. 같은 생각인데, 극비리 개발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개발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자체 핵무장이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절대로요, 극비리 개발될 수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극비리 개발을 하려다가 걸려 들어갔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주한미군 빼버리겠다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핵 개발하다가 걸려버리면 주한미군 뺍니다. 그럼 주한미군 빠지죠? 그리고 미국의 핵 우산 보호 정책 없어지죠?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망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칼럼 주장, 나머지 제가 다 동의하는데, 비밀리에 극비리에 개발하라. 딱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결국 개발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의 다른 표현이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칼럼 내용이요. 요 칼럼 내용.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요 칼럼을 제가 조금 자세하게 한 5, 6분에 걸쳐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꼭 한번 보시죠. 자, 트럼프 정부 출범 이래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증가 추세다. 2017년도에 6차 핵실험 이후에 주로 보수적 시민단체들에 의해 제기 시작한 핵무장 담론은 이제 학계와 전문가들을 거쳐서 일반 국민에게도 폭넓게 확산되었다. 30년에 걸친 회의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해결 전망이 희박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 억지력을 확보하려면 독자적 핵무장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그 주장에는 강력한 논리적 정당성이 있다. 저는 논리적 정당성이 없다고 봐요. 왜? 아니, 개발할 수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논리적 정당성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나 한국의 핵무장을 강행할 경우 북한과 이란처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국내 산업 기반이 초토화되리라는 반론이 제기되자 그 대안으로서 미국의 사전 양해와 묵인하에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미국이 비확산 정책이 아주 생명과 같은 정책인데 어떻게 양해를 해주고 무기를 해주냐고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예, 이것도 이 주장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한 주장이 힘을 얻게 된 것은 한국의 핵무장까지 테러를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트럼프 캠프 소속 엘브리치 콜비 전 국방부 차관보의 공개적 주장 때문이었다. 그에 공모된 많은 한국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자 그 희망은 더욱 부풀고 있다. 자, 그래서 자체적인 핵무장이 지금 한 30% 수준까지 지금 많이 커졌어요. 인류 역사상 모든 핵무기 개발은 예외 없이 자국 정부와 국민조차 모르게 극비리에 추진되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이 그랬고, NPT 제재 밖에서 핵무장에 성공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은 미국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 정보가 끝까지 누설되지 않았고 핵실험도 실시하지 않은 관계로 용케 제재 조치를 피해갔다. 그러나 인도, 파키스탄, 북한은 모두 장기간 혹독한 제재를 면할 수 없었고, 이런 역사적 선례들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핵무장 추진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면서 이에 대한 미국의 사전 양해와 묵인을 압박하는 전대 미문의 접근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그런 공개적인 접근법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대북 간의 핵 억지로 확보를 위해서 독자 핵무장 외에는 다른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논리적 당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처럼 공개적 방식으로 핵 보유 의지를 표출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접근법인지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그런 공개적 접근 방식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와 견제를 크게 강화시켜
스스로 손발을 묶는 역사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고려해서 핵무장을 용인할지도 모른다는 논리는 한반도라는 우물 안에서 통용될지는 모르나 우물 밖의 국제사회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비현실적 가설이다. 이란, 이집트, 사우디, 터키 등 중동 제국의 핵무장을 받고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해야 하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예외적으로 용인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만일 한국이 불가피하게 핵무장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스라엘처럼 극비리 핵가발을 단행하고 발각시에는 북한과 이란처럼 제재를 감내하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다. 핵무장은 토론과 세미나로 실현될 일이 아니며 핵무장으로 가는 험난한 길엔 지름길도 샛길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현실을 수긍할 사람들은 그 대안으로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일본처럼 상업적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대처리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유사시 즉각 핵무기 제조에 나설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교적 현실성이 있어 보이는 이 주장은 국내적으로 상당히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나 이 역시 미국의 호응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새 원자력 협정에 따른 농축시설과 재처리 시설을 절대 핵무장에 이용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미국 정부가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 협정 개정 당시에 상업적 핵시설을 이용한 핵무장을 추구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미 정부에 심어주기 위해 10년 이상 그 핵무기, 핵심무기 10년 이상의 긴 세월을 투자했다. 그러나 한국은 그와 정반대로 독자 핵무장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로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한국 사회의 공개적 핵무장 논의는 국제사회의 불필요한 의심과 감시를 유발할 뿐이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 결국은 핵무장을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다. 즉 작춘수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예, 제가 여러분께 지금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요. 우리는 자체 핵무장 절대로 꿈도 꾸지 말아라. 근처로 가지 말아라. 이용준 자기의 비밀리에 한마디로 웃기는 거다. 미국이 이걸 왜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예, 반드시 알게 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